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화 가치까지 확대되자 외국인들이 팔자, 금세 서둘러서 지금 자금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9월 무역협상 재개 전에 환율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 매입카드를 꺼냈는데요. 통상 중앙은행이 RP를 매각하던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RP를 매입하면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6일 금감원 시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동향 및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황성우 전문가, 한상우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은요. 오늘 국내산 수산물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몰렸습니다. 이 일본산 관련해서 이 수산물 들어올 때 방사능 검사를 강화 조치를 할 것으로 정부가 보인다라는 관측에 따라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움직임, 그 관련주들이 역시 동반해서 급등의 움직임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려서 또 잠시 또 조금 뒤가 흐르면 8.15 광복절까지 있어서요. 이 일본산 불매 운동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강세에 따라서요. 암호화폐 관련주가 오늘 강세 흐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에 대한 조작국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나서 무역 전쟁이요.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까지 퍼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라는 움직임, 위험 회피 선호 현상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서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한 강세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좀 아뿔싸 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신라젠 쇼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특례 상장한 그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요.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바이오주 특성의 이슈도 있었죠. 연이은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신약 개발 기대감도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재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의 임상 실패에 따라서 이 특례 상장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하락도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월가에서요, 이 위안화 추가 약세를 전망하게 됐습니다. 위안화 약세 30~40%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다시금 또 높아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미중 무역 협상 이제는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환율 전쟁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면 폭탄 관세를 내세웠던 기존 갈등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인싸 소식으로 먼저 국내산 수산물 수요 증가로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라젠 쇼크로 바이오주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월가에서 위안화 추가 약세가 전망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좀 분석해 주실 건가요? 예전에 한번 초창기에 방송 나와서 신라젠 임원들이 이제 주식 매각했을 때 이런 현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연속해서 이제 하한가를 장중에 이제 실현했고 오늘 뭐 자사주 매입이나 기타 뉴스가 좀 나와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신라젠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임상 실험 데이터에서 뭐 구제 실험을 참여한 그런 다른 약물 투여했기 때문에 뭐 임상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라젠의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병역요법을 실시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가 그 면역 세포를 활동할 수 있게 그 암세포를 식별해 주면은 신라젠이 바이러스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개발된 그 병용요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넥사바가 면역 항암제로 이제 쓰여지고 칵테일에서 팩사베하고 같이 병용했을 때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바이러스 항암제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바이러스 항암제로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지 않았고 임상에 참가한 그 환자들이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달라고 신청을 해서 다른 약으로 갈아탄 경우입니다. 이 결론이 이게 뭐냐면 면역 항암제에서 병용요법으로서 팩사백은 지금 맹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 20억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지금 시총이 지금 원래 몇 조짜리였는데 고작 20억 가지고 생성이 되긴 그렇고요. 지금 이거 다른 고용하면은 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같은 기전이라고 보면은 이 다른 고용함에도 분명히 이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신라젠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단독요법으로 뭐 간암이나 이런데 뭐 관해율이 뭐 50% 이상이다, 45% 이상이다라고 떠들다가 자꾸 병용요법이 되면서 이중요법 그리고 삼중요법까지 갖고 계속 그 칵테일요법으로 이제 밑으로 점점점 그 단독요법이 아닌 칵테일요법으로 밀리는 지금 언론 보도의 행태를 보여왔고 그렇게 임상시험도 지령했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에 있어서 어떤 그 병용요법에서 효과가 0%였다는 거는 향후 이 주식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코스닥에서 이제 폭탄처럼 제2의 그 지금 코롱 인보사 사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시더라도 이제 신라젠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그 해설해드릴 종목으로 제가 오늘 뽑아서 나왔습니다. 네, 황성원 전문가님께서는 신라젠 쇼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신라젠 쇼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많이 가셨나요? 예, 저는 그 환율 전쟁 그 위안화 추가 약세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전격적으로 그 환율 조작 지정국을 지정했습니다. 사실 뭐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에서 좀 약발은 떨어지지만은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성장률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전문가들 전망하는 게 2015년까지 중국이 8%대 성장을 했다 그러면 2020년 이후부터는 3, 4%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일단 계속 꾸준히 2에서 3%대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축통화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뭐 이 부분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가 더욱더 약세가 될 전망인데요. 또 그렇다 그러면 이 위안화 약세, 중국의 반격 카드가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뭐 히토류겠죠. 그래서 히토류를 수출 제한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히토류가 90% 정도 세계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비싼 것보다도 그 희귀한 금속, 그러니까 소량의 광물이다 보니까는 생산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 히토류가 반도체라든가 무기 체계, 아주 그 고도의 전자 장비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또
반격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 전쟁에 대한 만약에 그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 히토류가 아니겠냐. 그래서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히토류 종목이라고 알려진 이제 포스코엔텍. 뭐 지금 뭐 주식 주가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티플렉스라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도 우리가 이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서 수혜주, 테마주로 형성되는 종목이고요. 세노텍 역시 마찬가지 히토류 관련주로 뭐 주가는 지금 뭐 이런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다 바닥권에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그 히토류 관련주였던 수혜주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 종목과 이슈와 세 종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환율 전쟁 공포로 인해서 오히려 그 수혜주인 히토류 관련주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엔테카, 세노텍 등 이런 주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산 불매 운동에 따라서 수혜를 얻은 종목입니다. 바로 깨끗한 나라 보실까요? 자, 일본산 기저귀에 대한 대체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깨끗한 나라가 지목이 됐습니다. 오늘 장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상한가 장 후반에 기록을 하면서 3,02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인사 소식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국내산 수산물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이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원수산 보시겠습니다. 23.54%까지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갔었죠. 9,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반등에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전날 워낙 급락을 맞이했었던지라 국내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메디톡스 역시 그러했지만 사실 그래도 이 주력 제품인 보톡스입니다. 메디톡신과 관련해서 카피 의혹은 아직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주목은 해보셔야겠습니다.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3.43% 오르면서요. 31만 8,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샘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요, 미국산 이 농산물 절대로 수입하지 말라라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이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샘표와 어떤 영향이 있는가 봤을 때 이 대두를 사용해서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이 샘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류식품을 만들 때 있어서 샘표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 실려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9.87% 오르면서요. 49,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개성공단 입주사입니다. 바로 인디에프인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 사실 조금은 슬펐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발사체를 오전에 발사를 했죠.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인디에프 대표적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6.92% 미끄러지면서요. 오늘 장 2,6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뒤흔든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동원수산 역시 수산물 관련주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메디톡스와 샘표도 상승을 했지만 또 유일하게 투데이 핫 종목으로는 인디에프가 하락을 했네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의 선택을 받은 특징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자, 어떤 종목을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깨끗한 나라 뭐 조금 이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2주 전에 제가 이제 모나미 이제 애국주 중에서 이제 실적 그 기반돼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한번 저 종목을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주변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깨끗한 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모나리자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고 아가방까지 이제 같이 강세를 보이는 뭐 유아용품 관련해서 이제 주변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테마군들이 이제 보면은 1등이 지금 저 신성통상하고 모나미가 수위를 다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타이트질로
우선주 제외하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정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기용품 관련해서 유아용품 관련주인 아가방이나 이런 주변주로 확산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주변 대장주가 좀 약간 상승 탄력이 멈췄을 때 주변주로 확산될 때를 일단은 테마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만약 이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이제 좀 염두를 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이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황성호 전문가님은 깨끗한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 아기용품 대체주로 이제 상한가를 맞이했지만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라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황성호 전문가님께 여쭤봐야겠죠. 전문가님, 이 5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뭐 깨끗한 나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애국 테마주로 이제 이 테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반일 감정, 일제 강점기에 이 그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런 이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나오는 것은 이 시민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이 계속적인 이 징용 배상 문제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 우리나라에 같은 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국산품에용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 이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깨끗한 나라는 뭐 영업이익이 지금 뭐 3년 연속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나라 제품을 쓰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또 영업 실적엔 개선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서 그 불화수소서부터 해서 반도체 3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내일 이제 또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할 일본이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나라가 아직까지 뭐 모나미 이후 또 이 그 반도체 세계 소재 이후의 테마로 계속적으로 이 일본산 불매 운동의 테마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 한일 간의 외교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붙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지속적으로 이 조정 시에는 역시 마찬가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봐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도 역시 깨끗한 나라를 뽑아주셨는데요. 당분간 애국 테마주는 쭉 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또 매수를 하시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께서요. 엄청난 종목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머니W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한 발짝 더 소통하기 위해서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시죠?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사진 밑에 보시면요.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방송 입장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 시크릿 종목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종목 상담에 대한 고민도 나눠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어제 방송에서 또 활발하게 참여해 주셨던 분들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당첨자 공개할게요.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 분이시네요. 자, 끝자리 번호는 3086님이십니다. 성공 투자 꼭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기 앞서서요.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 볼까요?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사마 전기를 가지고 와주셨던 한상호 전문가, 그리고 줌 인터넷을 가지고 와주셨던 황성호 전문가 모두 두 종목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수익률 현황 확인하셨네요. 네, 이번에는 오늘장에선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지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이동하실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나미 클럽의 한상호 전문가께서 아주 고민하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7글자네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 7글자 중에 4글자 먼저 공개해도 될까요?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안정적인 운용, 투자의 맥선생 황성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황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바로 4글자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제가 손으로 힌트 드리면 요겁니다. 이게 그 오케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이건데요. 국내 3위의 대부업체다? 뭐 이렇게까지만 드려도 좀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풀네임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 무료 방송 11시에는요. 이 황성호 전문가께서 종목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 7글자 중에 그 플라스틱 관련했던 종목 과연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시작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지인가. 자, 오늘의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상호 전문가님의 지난주 추천주 리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마전기 손절가를 정말 짧게 잡으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서 대응을 해야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약세일 경우에는 또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손절가를 짧게 잡았던 이유고요. 그 뒤로 좀 많이 좀 더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가 짧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언급할 게 아까 포트폴리오를 쭉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경인양행입니다. 무려 고가 기준 50%의 수익을 잡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좀 리뷰도 좀 들어봐야겠죠? 예, 역시 이제 경인양행에 대한 부분은 일본 그 수출 규제 발표 때 바로 그 3대 품목에 해당됐던 포토리지스트죠. 경인양행이 이것을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1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이제 정부에서 이 그 반도체 소재의 집중 육성 그리고 일본산 대체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50% 수익을 보신 경인양행 매수자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탁사이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인데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 이름대로 플라스틱 관련 회사인 건 알겠는데 좀 모르겠어서 자세히 찾아봤더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또 판매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뭔가요? 예, 뭐 일단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근데 쓰죠. 네. 플라스틱 강도가 약하죠, 그죠? 네. 예, 뭐 잘 깨지기도 깨지고. 하고 뭐 휘어지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런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한, 그러니까 특정 첨가물을 첨가해갖고 이것을 이제 뭐 열성이나 가소성을 좋게 만들어서 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여러 산업에 많이 응용이 되겠네요. 예, 일단 뭐 이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PA와 PBT로 나눌 수 있는데 PA는 뭐 전기적인 거, 열적인 거, 기계적인 이런 그 성질이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그래서 이것도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PBT는 전기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긴 하지만 또 이 전기적 성질이 플라스틱에 좋기 때문에 전기 전자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플라스틱 들어가는 재료값이 좀 싸지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은 늘어나잖아요. 네. 이와 관련돼서 소식이 하나 들렸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예, 이제 그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나일론하고 메탄올인데요. 네. 메탄올 가격이 이제 작년 10월 대비 현재 가격이 한 3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떨어졌네요. 예, 바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네. 뭐 몇 개월치를 그 비축을 해놓고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 하락된 가격에 이 원물들이 들어오면 그 바로 이제 2분기부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코스트가 다운돼서 이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메탄올 가격이 지금 하락했으니까 2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 1분기? 예, 네.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이제 한 18.5% 성장한 810억 정도인데요.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떨어진 것은 뭐 그동안 이 마케팅비라든가 원가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요인들이었고요. 또 지금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쨌든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코오롱 플라스틱이 그 경산 제2공장을 만들어 갖고 2016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의 가동 상태는 거의 100%,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풀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바로 그 2분기의 실적은 네. 1분기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오.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요, 저 좀 궁금한 게 이 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제조 업체가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소수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무나 좀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게 중요하죠.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만큼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코오롱 플라스틱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상용화되면요. 앞으로 고공행진할 일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개발이 됐어요? 완료가 되고 네. 상용화까지의 지금 이제 설비 준공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컴포지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물론 이제 탄소 섬유 복합 탄소 섬유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보면은 무게가 강철이 1kg라 그러면은 이 복합 섬유 컴포지트는 1kg라 그러면 250g, 25%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볍죠. 근데 이제 단단하기
단단하기는 10배 정도, 강철보다 10배 단단하고요. 또 이 탄성이 7배나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기, 우주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먼저 상용화를 시작하고 이것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코오롱 플라스틱의 호재고 또 우리나라 그동안 탄소 섬유 뭐 이쪽에는 일본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비중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자동차의 뭐 범퍼 같은 것만 이런 것으로 바꿔도 뭐 살짝 가벼운 접촉 사고라 그러면 쉽게 탄성이 7배나 강하니까는 그냥 복원이 되는 네, 뭐 따로 고치지 좋네요.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개발한 이 컴포지트가 상용화될 시 많은 또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들어갈게요. 네, 한상무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코오롱 플라스틱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알려주셔가지고요. 함께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본의 탄소 섬유 규제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들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투자 포인트로요. 이 메탄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가가 개선되니까 향후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했던 이 복합 탄소 섬유입니다. 컴포지트가 상용화가 되면 차량 경량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보면서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 다 힘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주식 투자를 한쪽에 몰지 마시고 뭐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원가가 코스트 다운돼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죠. 시장이 약세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셔도 충분하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은 안 좋지만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꽉꽉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매수 기준가는 오늘 종가 대비 아래로 3%, 위로 3%. 그래서 오늘 종가가 5,610원인데요. 5,610원을 기준으로 아마 내일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6,500원 전고점 바로 올랐던 밑에를 좀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계속 좋은 장세 흐름이라 그러면 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6,5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또 5,300원인 밑에 있는 그 이평선 아래 이 부분으로 책정했으니까요. 이거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 이제 뭐 기대하는 것은 기대한다기보다도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한다면 탄소 섬유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재가 정말 많은 코오롱 플라스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략도 정확히 인지하셔서 꼭 또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지금 다 나갔는데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정리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요즘은 뭐 일본 관련해서요 굉장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한다고 하면 이 탄소 섬유 분야 절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와 관련한 종목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탄소 섬유 규제가 확대할 수 있다면 이 코오롱 플라스틱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메탄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까지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개발을 완료한 이 컴포지트가 상용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이 코오롱 플라스틱 내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생겨가시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요. 오늘 종가 5,610원이었죠.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 살짝 아래인 6,5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컴포지트 상용화 시 정말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 세이즈 두 번째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역시 좀 지난주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줌 인터넷 AS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번에도 손절가 좀 짧게 한상훈 전문가님처럼 잡으셨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고요. 그 전주에 모나미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줌인터넷에 관련해서는 그 회사가 그때 그 언급해 드린 대로 내용은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그 약간 그 전망치가 상당히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관계자하고 통한 내용인데도 회사 관계자도 공시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타법인 인수를 통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타법인이 아니라 그 자기 이스트소프트 관련 자회사를 인수하는 바람에 조금 성장성에 대한 좀 약간 훼손이 생겼다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왔고요. 원래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잡아서 그나마 좀 급락세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손절가 짧게 잡아서 오히려 위험을 좀 피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좋은 종목 추천주가 칭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모나미가요. 고가 기준 무려 수익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수익을 챙기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이 전략 유효한가요? 네, 그때는 이제 700억대 이제 시총 700억대 추천을 드렸고 만일에 오버슈팅이 생긴다면 시총 1000억대는 이제 1000억대 이상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1000억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니까 시장에서 좀 인정받는다 싶어서 한 그 정도까지 가주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도 안 좋고 주식이라는 게 꼭 이성적인 숫자만 가지고 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종 투기 세력도 붙고 이제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이 있기 마련인데 단기간에 100%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 회사 매출이 100% 이상 신장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직 지금 미확인이니까 일단 좀 한 차례 쉬어갈 타이밍은 됐다고 봅니다. 예. 네. 자, 한 차례 쉬어갈 타이밍, 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의 우승자 황성원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밤 11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제가요, 요즘 급등락 장세잖아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고 가족이고 좀 빌려달라고 하기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이곳을 찾죠. 바로 대부업체. 그중에서도 이 리드코프 오늘의 종목인데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리드코프는 대표적인 이른바
주식에서 어떤 귀족주나 황제주가 있다고 하면은 담배 관련 주식, 술 관련 주식 그리고 이런 대부업 관련 주식은 주식 중에서도 약간 좀 천대를 받는 죄악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관이나 뭐 연기금에서 공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입하기는 그런데 이익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드코프가 지는 그 포인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지금 그 상위 1, 2위는 이제 일본계 자금 업체들이 이제 사나머니라든지 OK 저축은행, 그래 러시안 캐시가 이제 1, 2위 차지하고 있고 네. 3위가 이제 우리 리드코프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인된 대부업체 업계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사나머니가 근데 그 터키의 그 부실채권에 물려가지고 4천억이 물리는 바람에 사나머니가 추가적인 대출 없고 대출 만기 회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지금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업계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그 외부 좀 요인도 좀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업계 재편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단숨에 이제 국내 토종업체로서 한 단계 레벨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좀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돼서 동사를 매수해 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국내 3위 대부업체 3인자잖아요. 그런데 아까 1위 사나머니가 좀 5개월째 신용대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위 기업이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가 바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리드코프도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왜 그 이익도 많이 나는데 왜 안 좋았냐라고 뭐 보면은 첫 번째 모든 금융업 자체가 이제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큰 덩치 큰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장 평균 PER 대비 상당히 낮게 저평가를 받는 게 원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리드코프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출중했던 반면에 시장 대비 PER은 10배 미만으로 쳐주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사나머니가 4천억이 이제 터키 부실채권을 묶이면서 국내 영업이 뜸해지는 순간에서 그게 만일에 어떤 지금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라고 보면은 이 회사 2분기 실적이 상당히 1분기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상당히 지금 큰 의미를 지는 게 뭐냐면 2014년부터 대부업 이자 제한에 들어가가지고 44% 정도 대부업 이자가 2014년부터 제한이 실시가 됐는데 44%에서 지금 현재가 몇 프로냐면 24%로 연 24%를 못 넘게 제한을 해줬어요. 많이 줄였네요. 예. 그리고 올 6월부터는 연체자를 3% 이상 못 받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인 평균을 따져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야 정상인데 네. 2분기 때 그래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0억을 하다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50억을 좀 기록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반사적인 어떤 이익을 누리지 않았나가 동사가 이제 저평가 요인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분기 시점 150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냐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동사가 고가 13,000원 정도의 주가를 기록했을 때가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000원 정도면 거의 이제 반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이자 제한율이 좀 엄격해지면서 사실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만큼 의미가 있는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 대부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리드코프한테도 좋게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번에 모나밀은 이제 가설을 세워서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실적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일본의 규제 어떤 금융 규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김상조 씨께서 이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보복 위기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 그래도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상당히 크게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불화수소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출액이 500억 정도 되는 불화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총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도 못 올랐기 때문에 이번은 핀포인트를 가지는 그 경쟁력을 가지는 공업용이었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가장 그 선제적인 강점을 가지는 게 엔화죠. 엔화는 국제 시장에서 이제 기축통화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이 통화 관련해서 예전에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해 놨다는 것은 이제 적성국가는 아니지만 그다지 가까운 우방국도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대출 만기 연장은 엔화로 결제되는 것 중에서는 안 해줄 가능성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계 1, 2위가 있는 그 서민금융 대부업에 대해서 일본 자금 철수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나 국내 정치나 국내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걸 좀 핀포인트 공략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대부업계에서 드는 이 변화의 바람 유리하게 리드코프한테 작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좋은 타이밍에 있는 리드코프 투자 포인트도 자세히 정리가 필요하겠죠? 정리 들어갈게요. 네, 제가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전문가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맥 선생입니다. 황성우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리드코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국내 3위 토종 대부업체였습니다. 이 대부업체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일본계 대부업체인 사나머니가 1위인데요. 이 1위가 5개월째 신용대출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 재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리드코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제 말 들리시죠? 예. 네,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자율 제한에 있어서 24%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연체금 3%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다 하더라도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자율 제한을 2014년부터 반토막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8%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자율을 그 대부업을 제한해버리면 대부업 입장에서도 그 중에서도 상당히 채권과 담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우량한 좀 신용도가 있는 사람으로 대출 여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대신 부실 채권은 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봤을 때는 네. 나쁜 것만 아니라도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죠. 지금은 이제 파일을 커지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히려 뭐 이자 제한율이 엄격해지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저는 항상 그 매수가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겠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에서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6,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오늘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은 바로 리드코프였고요. 저 역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넬 보실까요? 자, 보시면 국내 3위 토종 대부업체였고요. 1위 사나머니가 현재 대출 중단된 상태로 점유율 확대 가능성 그리고 업계 재평 가능성까지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서요. 자, 그리고 리드코프에 대해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6,480원 그대로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업계 넘버 3에서 원으로 가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리드코프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방송은 끝날 시간이 다 됐지만 저희 무료 방송은 남아 있습니다. 황성우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인지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11시부터 이제 무료 방송을 시작하는데 저 장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걸 좀 풀어주는데 좀 우선적으로 상담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무료 방송 이용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